자, 근해 분리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근해 분리. 자, 근해 분리.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방법만 몇 개 설명해주고 문제만 몇 개 풀어줄게요. 자, 근해 분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야. 위치를.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 양수다. 두 근이 다 1보다 작다.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을지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분리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x제곱 여기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보다 크다고 해볼까? 2보다 크다. 오케이, 둘 다 2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 근이 2가 아니니까 결정은 안 되겠지만 그지? 그때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둘 다 아셔야 돼요. 필수로. 왜냐면 두 번째는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건데 그럼 대충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할지 대충 느낌은 오지. 근데 첫 번째 방법도 아셔야 해요. 반드시. 왜? 두 번째로 안 풀리는 문제가 가끔 나와. 가끔. 봐봐. 그럼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자,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에 해당하는 건 여기랑 여기지. 맞지? 둘 다 몇보다 커야 해? 네, 2보다 커야 해. 2가 어디 있어야 돼요? 1번 여기쯤 있어야 한다. 2번 요 사이에 있어야 한다. 3번 여기 있어야 한다. 그치? 1번이겠지. 둘 다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러면 항상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순서대로 세 가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1번 당연히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됩니까? 그건 문제마다 달라. 알겠지?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0이어도 되는 거고요. 그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0보다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잘 조율해 가면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x 좌표가 2보다 어떻겠어? 무조건. 예, 클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가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꼭지점의 x 좌표 얼마죠? 꼭지점의 x가 그렇죠? 마이너스 k고요. 이게 2보다 커야 합니다. 다들 되시죠? 3번. 2를 여기다가 대입한 값을 찾는 겁니다. 대입. 오케이? 대입하면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 그려진 계형상. 그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f2가 양수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 3개 하면 k에 관한 부등식이 몇 개 나오겠어? 3개가 나올 겁니다. 3개를 각각 푸셔서 어떻게 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납득이 될까? 자, 짜증나 안 짜증나? 조금 짜증나죠? 그죠? 일단 부등식을 3번 풀어야 되니까. 그지? 자,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2보다 셋 다 2보다 크다. 혹은 셋이래. 둘 다 2보다 크다. 둘 다 뭐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풀만해요, 안 풀만해요? 이렇게 해도 풀만해요. 그죠? 근데 뭐가 짜증나냐면 실제로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종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2보다 크다. 뭔 말인지 이해돼? 혹은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실제로 뒤에 보면 있어. 근데 그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생각을 해봐. 이 1, 2, 3을 따지려면 따질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2부터 3, 4이라고 했으니까 3은 막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 말고 뭐도 해봐야 돼.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2가 여기 있는데 3이 여기 있는 경우도 해보셔야 되고. 그죠? 꼭 더 작은 근만 2랑 3 사이에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더 큰 근이 2랑 3 사이에 있어도 되죠. 그죠? 몇 개를 해보셔야 돼요? 3개를 해보셔야 돼요. 토가 나와 안 나와? 이거를 3번 하라고요? 시불에? 장난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풀이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거 2학년 때 다시 나와요. 대수할 때 다시 나와요. 물론 킬러입니다. 자, 보셔요. 그래서 2번 뭐야?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거. 자, 어떻게 하게? 또 어떻게? 찢어. 그렇다. 오케이? 자, 그럼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K로 묶으면 마이너스 K로 묶자. 그냥지? 마이너스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1이니까 몇 컴마 몇을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0을 지나고 맞지? 뭐 하는? 회전하는 직선인 거야. 아니? 자, 근데 두 근이 다 몇보다 크고 싶다고? 2보다 크고 싶다고. 맞아? 그러면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한 여기쯤을 2라고 해볼게. 비율관계가 좀 박살난 건 이해해줘. 여기쯤이 2라고 쳐볼게. 그럼 요 부분에서 몇 개 만나면 되는 거야? 2개 만나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감적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2개 맞나? 아니죠. 돌려야겠죠. 돌리다 어떤 순간이 와? 늘 그렇듯. 이해됐어? 요 접할 때보다 조금 커지면 이제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네, 2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어떤 순간이 오겠어? 요 경계선 2를 지나는 순간이 와, 안 와? 오겠죠. 돌아가다 보면. 그죠? 그럼 여기를 딱 지나는 요 순간부터 미안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된 건 이해해줘. 여기를 딱 지나는 요 순간 이후부터는 한 근은 명백히 2보다 클 거야. 맞지? 근데 나머지 한 근이 2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접할 때부터 여기 지날 때 사이라고 해서 요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다만 찾아야 되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거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 접할 때니까 얘 판별식 0보다 어떨 때? 0일 때 찾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판별식 0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어야겠죠. 그죠? k가 얼마면 되겠어?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당연히 2겠죠. 그죠? 그래서 k가 2입니다. 이때는. 접할 때는 k가 2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컴마 몇이야? 여기 몇 컴마 몇이겠어? 여기는 2 컴마 그지? 여기 그렇지. 여기 뭐 2 컴마 6을 여기다 답하시면 성립을 해야겠죠. 그죠? 대입하면 얼마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k가 6이다가 되겠지.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6. 어? 이보다 클 때라 그랬지. 이게 마이너스 5분의 6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뭔가 계산을 이상하게 했나? 맞구나. 맞구나. 미안. 맞겠구나. k가 2가 아니라요. k가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쏘리. 왠지 알겠어? 이거 때문에 헷갈려. 자,
여기 뭐야? 마이너스 k죠. 그죠? k가 만약에 2였으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게 맞겠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쏘리. 여기서 걸렸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답을 뭐라고 적으면 돼? 마이너스 5분의 6이랑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납득됐니? 납득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풀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조건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편해요. 알겠지? 자, 방금 했던 적어도 하나는 2랑 3 사이에 있다 라는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잠깐 지울게. 괜찮지? 그럼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풀면 계산을 9번 해야 돼. 이거 3번, 이 3개를 각각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맞지? 쉬워 어려워? 너무 힘들어 계산하기가. 저거 말고 다른 방법도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좀 짜증나. 생각해내기가 더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요. 자, 적어도 하나는 2부터 3 사이에, 그냥 1부터 2 할까? 적어도 하나는 1부터 2 사이에 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한 2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괜찮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1부터 2 사이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지나는 이런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렸을 때 적어도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부터겠어? 여기 지날 뭐 여기 접할 때부터 생각을 해서. 그지? 그지? 접할 때가 아까 얼마였지? k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요 1, 뭐시기를 지날 때 1, 뭐시기를 지날 때 요 순간, 그 다음에 요 2, 뭐시기를 지날 때 요 순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접할 때부터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양 끝이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줄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여기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할 거잖아. 맞지? 적어도 하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나도 돼야 안 돼? 되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만 만났어. 그래도 돼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두 개가 만났어. 그래도 돼야 안 돼? 되죠? 이렇게 접했어. 그래도 돼야 안 돼? 다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무 작게 그려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실제로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겠어? 이 중에서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 사이에 있으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1부터 2 사이에서 만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이 되셨어요? 네. 9개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똑바로 3개만 계산해보면 문제가 풀리는데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겠냐 이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때문에 요 풀이를 알려주는 거야. 솔직히 요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나 이렇게 풀라고 그랬을 것 같아. 아니 그냥 3번 풀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문제에서는 이걸 할지 이 1번 풀이를 썼을 때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아예 안 나온다고까지 내가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그때 이제 피곤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요것도 익혀주셔요. 아시겠죠? 이게 몇몇 특정한 케이스에서 엄청 빨리 끝날 때도 많아. 오케이? 자, 그래서 U. 자, 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자, 일단 말로 이제 그래서 대충 1, 2, 3번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분리하면 충분히 풀리는 애들을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네. 한번 2번 방법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요 1번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4번 문제 168페이지의 4번 문제 보면은
얘는 1차식 형태로 찢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1차식 형태로 2차식 하나랑 1차식 하나로 찢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몰았을 때 기울기를 모르니까 회전은 하거든. 근데 지나는 한 점이 고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밖에 못 풀어요. 얘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막 하느니 이렇게 푸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4번 넘어가고 4번은 요 1번 풀이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6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자, 6번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 알겠지? 6번은 뭐냐면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 4차 방정식인데요.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물론 6번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6번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를 가정을 해볼게. 알겠지? 항상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얘가 실근이랑 허근을 모두 갖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봐줘야 될까? 보기차식? 내림차순? 보기차식. 그치. 보기차식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돼. 이거 보기차식밖에 안 나와. 이런 문제는. 알겠지? 보기차식이라는 사실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ax 제곱 플러스 b는 0이라고 썼어. 오케이? 얘는 형태는 이렇게 굳이 안 나오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야?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런 보기차식 형태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땡큐 하고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보기차식은 그냥 근해 공식 써서 풀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를 x제곱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x를 구하면 x는 어떻게 써져?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얘가 실근이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알파는 실수여야 해. 그치?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뭐가 있어야 돼? 알파가 음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지? 알파가 무슨 수여야 해? 양수여야 해. 베타는 허근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이번엔 베타는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된다. 즉 얘는 양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뭐의 분리? 근의 분리 문제 결국 귀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을까요? 만약에 이런 4차식이 보기차식이 실근 4개를 갖는데 실근 4개를 갖는데 그러면 얘를 치환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실근만 가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근이 둘 다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방금 요거 썼던 거 어때요? 얘가 음수면 x를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루트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기차식에 관련된 실근, 허근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해서 풀면 돼요. 6번은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근해 분리로 귀결시켜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셔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치환한 다음에 1, 2, 3 하던지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풀던지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되셨어요? 네. 오케이. 말로만 여기까지 하고 갈게. 자, 숙제. 근해 분리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 근해 분리도 그렇고 아까 했던 여러 가지 그 제한된 범위도 그렇고 좀 어렵단 말이야. 그지? 그거는 나랑 풀었던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연립2차랑 여기는 그냥 해보세요. 연립2차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지? 자,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